안녕하세요. 방곡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지금 코로나 여파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활동하면서 시험 준비도 철저히 하고 미진한 공부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이용시설은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6단원 국어의 변화와 의사소통 두 번째 단원인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법 요소 중에서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 그 다음에 오늘은 피동 표현과 인형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준비되셨죠? 교과서는 281쪽부터 본문은 282쪽까지 해당됩니다. 남은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피동 표현하고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려면 능동 표현, 그리고 피동 표현, 그리고 사동 표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능동 표현은 주체인 주어가 제 힘으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교과서에는 행동의 주체가 동작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피동은요, 주어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남에게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피동 표현까지만 나와 있지만 피동과 함께 같이 알아두어야 하는 하나의 표현이 사동입니다. 사동은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동작이나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것 또는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능동과 피동의 관계, 그리고 능동과 사동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피동 표현뿐만 아니라 사동 표현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기술해 보면 그것은 피동 표현으로 문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죠. 자, 예문을 볼까요? 목적어였던 쥐를 이라는 문장 성분이 주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어였던 고양이가 라는 표현이 목적어로 오게 되죠. 이렇게 주체와 객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능동과 피동 관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었다 라고 표현해야 되죠. 줄임말로 잡혔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능동과 피동의 관계는 주체가 객체가 되고 객체가 주체가 되는 그런 문장 표현으로 바뀌는 관계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능동문과 피동문의 사례로 지혜가 모기를 잡았다. 여기서 지혜가는 지혜에게라는 부사어가 되고 목적어였던 모기를은 모기가라는 주어가 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잡았다는 잡혔다. 지금 서술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사례를 제시했었는데요. 이런 관계를 갖는다. 이게 능동형과 피동형의 문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사동 표현이라고 함은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라고 했죠. 고양이가가 역시 주어가 된다면 고양이가 쥐를 잡도록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어는 잡게 했다로 변경해야 하는 거죠. 사동의 의미는 시킨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라는 의미가 서술어에 담겨야 하기 때문에 잡았다가 잡게 했다,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라는 의미를 지니도록 서술어를 변경해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능동과 피동과 사동의 관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피동형과 사동형을 만들어내는 실현하는 여러 가지 문법적인 세부 사항들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피동 표현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아볼 건데요. 우리 교과서는 281쪽 중간 한 12번째 줄 정도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이라고 해서요. 피동문이라 하면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전미사가 붙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능동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행위를 나타내는 기본 서술어 표현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동사의 어간, 의미를 담고 있고 활용되지 않는 고정된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어간에 피동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전미사를 붙인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 히, 리, 기입니다. 피동전미사는 타동사에만 붙어요. 왜냐하면 타동사는 목적어를 수반하기 때문이죠. 아까 목적어가 부사어가 되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주어가 다시 부사어가 되는 형태로 능동과 피동이 변경된다는 거 앞에서 자 보죠. 다시 한번 보죠. 고양이가라는 주어가 지금 고양이에게라고 하는 부사어가 됐죠. 그리고 쥐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다시 주어로 오게 되는 이렇게 바뀌는 관계 안에서만 피동전미사가 붙게 되기 때문에 타동사에만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예문을 한번 각각의 피동전미사별로 한번 알아보면은 이가 붙는 경우 하늘이 보이다, 보인다. 시제, 현재형으로 적어준 거 표현이 되죠. 명태가 많이 잡힌다. 히가 붙은 형태입니다. 음악이 들리지 않는다. 리가 붙은 형태입니다. 듣다에 들리지 않는다.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기다. 과거형 썼기 때문에 안기었다. 지금 기가 붙은 형태죠. 그래서 안기었다를 줄임말로 안겼다라고 표현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피동 전미사가 붙은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이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주요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형태는 우리 교과서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미사를 붙이는 형태 이외에 지다, 개 되다 또는 되다 이런 형태를 좀 세부적으로 나열해보면 되다에 의한 피동문이 있어요. 주로 체언에 붙게 되는 경우 예문을 한번 볼까요? 범인이 경찰에 구속되었다. 구속이라는 체언 뒤에 되다라는 표현이 붙으면서 과거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구속되었다 라는 형태로 문장이 만들어진 거죠. 되다라는 표현이 덧붙으면서 만들어지는 피동문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어지다 또는 아지다가 올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능동사의 어간에 따라서 어지다나 아지다가 나오게 되는 경우인데 예문을 한번 볼까요?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붉다라고 하는 형용사에 붉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아니라 능동사겠죠. 붉어지다죠. 붉어지다. 예, 붉어지다의 형태로 피동문이 만들어진 형태. 그래서 붉다가 붉어지다로 표현이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비밀이 그 사람에 의해 밝혀졌다. 밝히다 또는 밝혀지다, 밝혀졌다. 밝혀지다죠. 원래 그 어지다의 형태로 붙으면 그런데 과거형의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밝혀지다를 줄임말로 밝혀졌다라고 쓴 것입니다. 어간에 어지다가 붙은 형태가 되겠죠. 두 개의 예문 모두 다요. 그 다음에 개되다라는 피동문이 있습니다. 능동사 어간에 개되다가 붙은 형태인데 이런 방식으로 실현이 되는 건데 예문 한번 볼까요? 곧 사실이 드러나게 되다. 드러나다에 개되다가 붙은 형태죠. 그래서 드러나게 된다. 현재형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사실 곧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추측성의 의미가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드러나게 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피동문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지금 보면은 피동 전미사에 의한 피동문, 그 다음에 되다 또는 어지다, 아지다 또는 개되다 라는 표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동 전미사에 의한 피동문을 파생적 피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세 개의
피동문이요. 이것은 통사적 피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좀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전미사에 의한 피동문 형식은 파생적 피동, 그리고 이 세 가지 아래에 있는 세 가지에 의한 피동문 형식은 통사적 피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사적 피동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형식에 의한 피동이라는 의미이고요. 파생적 피동은 전미사에 의한 피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알아두면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이중 피동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동문을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형태인데요. 피동문이 두 개가 겹쳤음으로 인해서 문법적으로 어긋난 표현을 만드는 그런 잘못된 사례예요. 우리 교과서에 나온 사례로 알아보면 연구 계획이 확정되어졌다 라고 썼습니다. 이 표현은 이중 피동입니다. 확정되다, 되다와 어지다가 같이 표현된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확정되었다. 과거형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되었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더 볼까요? 문이 닫혀지다 라고 쓰면 안 됩니다. 닫히어지다의 준말로 쓴 건데 히와 어지다가 지금 동시에 같이 들어갔죠. 이런 경우는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함께 쓰인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닫히다 라고만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피동의 사례로 이중 피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이거 말고도 번역투의 피동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활에서 잘못 사용되는 피동 방식은 고쳐서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까지도 교과서에서는 안내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피동 표현의 특징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첨부된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피동 표현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항은 피동문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능동문에 따라서는 대응되는 피동문이 없거나 피동문에 대응되는 반대로 피동문에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승호가 아버지께 꾸중을 들었다. 이거는 능동형의 문장입니다. 승호가 꾸중을 들은 거죠. 그러나 이것을 피동문으로 바꾸었을 때는 아버지의 지금 부사어가 주어로 와야 되겠죠. 아버지의 그러니까 꾸중이 들린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어로 오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꾸중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꾸중, 이 목적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사와 목적어가 한꺼번에 주어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 아버지의 꾸중이 승호에게 들리었다. 말이 좀 이상해지죠. 꾸중이 주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문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승호가 아버지께 꾸중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피동문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볼게요. 가시가 손에 박혔다. 인데 이제 이게 이제 가시가 목적어로 와야 됩니다. 손이 주어로 와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 손이 가시를 박았다가 돼야지 맞는데 이게 비문이 되죠. 이렇게 되면 손이 가시를 박을 수가 없죠. 이게 신체의 일부인데 주어가 될 수 없는 그런 문장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런 예시 두 개와 같이 능동문이 대응되는 피동문이 없는 경우, 피동문인데 능동문으로 고쳤을 때 비문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잘못된 문법의 문장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되지 않는 문장이 생길 수 있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지다와 어지다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잘 붙는 형태인데요. 때로는 형용사에도 올 수 있다. 아까 불거지다 같은 경우가 그랬었죠. 그런데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의 제한이 있다. 이 두 가지 형태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 중에서 피동전미사로 피동사를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주다, 받다, 얻다 여기 나와 있는 사례 같은 경우에요. 돕다도 있고 만나다도 있고 쭉 주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어지다 주어지다 쓸 수 있는데 왜 안 되죠?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주어지다는
이거는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사의 하나로 어떤 것이 제시되거나 갖추어지다 라는 뜻을 이미 갖고 있는 자동사예요. 이거는 이런 그 통사적 피동으로 만들어진 주다의 피동형이 아닙니다. 주어지다라는 피동형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타동사들도.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타동사들이지만 피동형을 피동전미사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경우다.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하다로 끝나는 동사는 모두 피동사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 좋아하다, 미워하다, 사랑하다, 공부하다. 피동사로 만들 수 없죠. 좋아하게 되다. 말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피동형 문장으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누구누구를 좋아하게 되다. 이렇게 주어가 하는 행동을 서술하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지 피동형 문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는 피동 표현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다 라는 사례들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피동 표현의 어떤 특징의 일부로 같이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동 표현인데요.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과 또는 이제 시키다에 의한 사동문 또는 개하다에 의한 사동문으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이 파생적 피동이고요. 전미사를 통한 문장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키다와 개하다에 의한 사동문이 통사적 피동, 문장의 변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각각을 한번 실현 방법을 알아보면 사동 전미사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피동 전미사는 이히, 리기 네 가지만 제시했었는데요. 우, 구, 추라고 하는 세 개의 전미사를 더 쓸 수 있어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동생에게 밥을 먹이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동작을 하게 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동문입니다. 시키다에 의한 사동문을 한번 볼까요? 주로는 이제 체언에 시키다가 붙게 되는 형태가 많다. 그래서 경찰이 차를 정지시켰다. 그 사동의 의미에 들어있는 시킨다는 의미가 그대로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죠. 차를 정지시켰다 라는 형태의 문장이고요. 세 번째는 개하다. 능동사의 어간에 개하다. 피동에서는 개되다 였죠. 근데 사동 표현에서는 개하다 라는 표현으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다. 먹게 한다는 것은 먹게끔 만들고 먹게끔 시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동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동사는 주어가 남에게 그 행동을 동작을 하게끔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자체가 들어있는 동사가 사동사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 시킴의 의미, 그 동작을 만들게 하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동사죠. 그것을 우리는 사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사동 표현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동사들이죠. 속이다, 넓히다, 울리다, 숨기다. 이미 그 사동 전미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죠. 그죠? 그리고 사동 전미사 우, 이것은 이하고 우의 형태로 두 개가 같이 붙은 형태로 사동사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가 바로 재우다 또는 태우다 또는 키우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피동은 이중 형태로 붙어서는 피동형을 만들면 잘못된 문장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사동 전미사, 사동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붙어서 사동사가 되기도 한다. 지금 이 형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이우와 이우의 형태가 같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동사도 존재한다. 사동 표현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동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교과서 282쪽에서 사동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교과서 내용을 좀 더 알아보면
사동 표현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인용 표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282쪽부터는 인용 표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인용 표현은 남의 말 또는 글, 여기서 따온 내용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들어오는 표현들을 이야기합니다. 설득력을 높이거나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직접 인용 방식과 간접 인용 방식이 있어요. 직접 인용 방식은 인용문에 라고나 하고를 쓰는 경우가 있고, 간접 인용은 부사격 조사인 고를 붙이면 됩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미가 치킨 먹자 라고 말했다. 라고가 붙었죠. 사람들은 사람 살려 하고 소리쳤다. 하고가 붙었죠. 그 다음에 고가 붙는 경우는 경미가 치킨 먹자고 했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지만 직접 인용이 됐을 때, 간접 인용이 되었을 때 형태가 다른 표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말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 직접 인용 방식이고요.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간접 인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예시도 한번 볼까요? 찬영이는 나에게 네가 꿈을 이룰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이게 직접 인용 방식이죠. 간접 인용 방식은 찬영이는 나에게 내가 꿈을 이룰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이때는 대명사를 바꾸어 주어야 해요. 간접 인용할 때. 그죠? 그래서 대명사의 네 꿈, 너의 꿈은 나의 꿈을 이룰 것 같다 라고 하는, 인용하는 사람에 맞춰서 표현을 바꿔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간접 인용 방식인 경우에 주의해야 될 사항, 직접 인용 방식에 대해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우리 예문, 가와 나의 예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학습 활동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 활동은 285쪽에 3번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문장을 조건에 맞게 한번 바꿔보자. 민선이가 벌에 쏘였다라는 문장인데요. 벌에 쏘이다. 쏘다가 쏘이다가 됐기 때문에 파생적 피동에 의한 파생전미사, 아니죠, 피동전미사죠. 미안합니다. 피동전미사인 이가 붙은 형태잖아요. 이것을 바꿔 문장, 이제 능동문으로 바꿔보자. 어떻게 되죠? 네, 벌이 민선이를 쏘았다. 지금 부사어인 벌이 주어로 왔고 민선이가 라는 주어는 목적어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벌이 민선이를 쏘았다 라는 문장이 바꾼 문장, 능동형의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한번 바꿔볼까요? 나무로 책상을 만들었다 입니다. 자, 어지다를 이용한 통사적 피동으로 만들어 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주어로 왔죠. 책상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나무가 책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문장이 잘못되어 있는 문장이니까 나무로 책상을 만들었다가 됐죠. 그러면 이 나무가 그대로 문장에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상이 나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돼야지만 피동문이 적절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학습활동 4번 목표활동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4번에 있는 편지에는 4가지 문법 요소가 아마 다 들어가야 해요. 잘못된 표현을 한번 찾아보는 건데 여기에는 피동 표현도 있고 시간 표현도 있고 인용 표현도 있고 높임 표현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가면서 잘못된 표현을 하나씩 찾아볼까요? 자, 그럼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에게 그동안 잘 지냈니? 10월 10일은 우리 학교 예술제가 시작되어지는 날이야. 뭔가 어색한 부분 발견했어요? 그렇죠. 시작되어지는, 예술제가 시작되어지는 날이야. 시작되어지는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시작하는 날이야 로 바꾸는 게 좋겠죠. 잘못 쓴 피동에 속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예술제를 시작하는 날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또는 예술제가 시작되는 날이야 라고 표현을 한다든지요. 여기는 지금 선생님 예술제를 시작하는 날이야 라고 썼지만 예술제가
시작되는 날이야 라고 써도 좋습니다. 한 개의 사례를 한번 더 바꿔볼까요? 예술제가 시작되는 이라고 써도 마찬가지로 답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술제 준비위원회에서 알찬 예술제를 위해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대. 그 중에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퀴즈 대회도 있었어. 내가 퀴즈풀이 좋아하는 거 알지? 그래서 참가하고 싶지만 나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안 계시잖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중에서 뭐 잘못된 부분 찾은 거 있나요? 그렇죠. 여기죠. 그 중에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퀴즈 대회도 있었어. 라는 문장이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그쵸? 자, 바로 있었어가 아니라 그냥 준비하고 있대. 그 중에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퀴즈 대회도 있어. 시제가 잘못된 표현이죠. 이 부분이 들어있었다. 자, 아까 안 계시잖아. 여기까지 읽었었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 참여할 방법이 없는지 여쭈었더니 이웃의 할아버지와 함께 참여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 자, 이 부분 어때요? 인용 표현이잖아요. 인용 표현인데 어색하지 않나요? 그쵸? 이웃의 할아버지와 함께 참여해도 된다. 고. 이거는 그냥 고만 쓰는 것은 간접 인용 방식일 때 쓰는 표현이었잖아요. 직접 인용일 때는 라고 또는 하고를 써야 된다. 라고라고 써야지 적절하겠죠. 이웃의 할아버지와 함께 참여해도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 인용 표현이 잘못 들어갔다. 자, 그 다음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지야, 내가 그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 없다면 내가 너희 할아버지와 함께 나가면 안 될까? 너희 할아버지도 퀴즈 프로그램 좋아하잖아. 자, 이거 참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 상황이 바로 돌출이 되네요. 자, 볼까요? 너희 할아버지도 지금 할아버지한테 반말하고 있죠. 좋아하잖아. 그죠? 좋아하시잖아 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선생님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도 여기도 바뀌어야 되겠죠. 잘못 쓴 높임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께서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너희 할아버지께서도 퀴즈 프로그램 좋아하시잖아. 이렇게 해야지 적절한 높임이 다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가면서 보면 잘못된 부분이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답장 기다릴게. 잘 지내. 여기까지가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각각의 피동, 그 다음에 시제, 인용, 높임 표현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다 점검해보는 그런 학습활동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겨서 마지막 학습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번에서는 글을 한번 읽어보고 제시된 활동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은 국민에게 매일의 국어 교과서다. 그렇기에 보도 문장은 어법에 맞는 피동형이라도 가능한 삼가야 하는데 현실은 어법에 맞지 않는 피동형 표현 투성이다. 하다를 되다로 피동형인 표현을 다시 어지다를 붙여 이중 피동형으로 쓰는 습관이 대표적인데 모두 영어 일본어 문장의 직역투다. 직접 번역한 말투라는 것이죠. 능동형 중심의 우리말을 피동형 중심으로 바꾸는 데에 언론이 앞장을 서고 있는 셈이다. 피동형 외에도 객관 보도를 해치는 상습적 표현이 간접 인용문이다. 뭐뭐이라고 알려졌다. 뭐뭐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뭐뭐 할지 주목된다. 따위로 서술하는 것이 간접 인용문이다. 간접 인용문을 받아 서술하는 표현에는 알려졌다, 전해졌다 등 피동형이 많다. 땡땡땡이 뭐뭐이라고 말했다 등으로 써야 할 문장을 이런 식으로 쓰면 그 내용은 정확하지 않다. 문장 내용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면 모호성이 많은 것이요 동시에 글의 책임감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자, 지금 피동형의 문제
또 인형과 연결된 피동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글입니다. 자, 이 글을 참고해서 문장을 좀 바꿔볼까요? 판촉 강화에 힘입어 판매가 증가하여 재고의 감소가 예상되어진다. 어느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나요? 그렇죠. 예상되어진다. 그죠? 예상되다와 어지다. 되다와 어지다가 이중 형태의 피동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을 고쳐본다면 판촉 강화에 힘입어 판매가 증가하여 재고의 감소가 예상된다. 한 번만 써주면 되겠죠. 예상되다. 또는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라고 능동형의 문제로 문장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다음 문장 한번 바꿔볼까요? 그가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이 표현은 어떤가요? 하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고 인용한 부분인데 이런 간접 인용물을 쓸 때에는 그냥 뭐 전해졌다, 알려졌다 이렇게 피동형으로 쓰지 말고 뭐뭐라고 말했다. 정확성을 좀 담아서 표현을 해라. 이런 그래서 제시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좀 변경을 해본다면 방송 관계자는 아이고 여기 오타가 생겼네요. 방송 관계자는 그가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간접 인용 방식 그대로 적어주면 올바른 문장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피동형의 문장, 이중 피동형의 잘못된 문장, 그 다음에 간접 인용의 형태의 문장이 좀 잘못된 형태로 쓰인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바꿔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수행 학습활동 전에 나와 있는 교과서 내용인데요. 283쪽에 나오는 틀리기 쉬운 생활 속 문법 표현이에요. 우리가 요런 높임, 시간, 피동 표현이나 인용 표현 같은 것들을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상기시켜서 잘못된 부분을 한번 고쳐보라는 의미로 재미있게 구성된 부분이거든요. 높임 표현에서는 선생님, 저희 학교는 급식이 너무 맛있어요. 물론 저희라는 표현이 낮춤 표현이지만 선생님은 학교의 같은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게 맞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아저씨 여기 보면 포인터를 좀 바꿔볼게요. 아저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할 때도 좀 자신의 말을 낮출 때 선생님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높일 때 낮출 때 다 쓰인다고 했었죠. 이때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합니다. 높임 표현에 잘못된 사례들 고쳐서 지적해주고 있죠. 시간 표현에서는 경미라는 친구가 있었었는데 이렇게 엇을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틀린 표현이죠. 잘못됐죠. 경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러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친하게 지낸다는 친구라면 경미라는 친구가 있는데 라고 해야지 맞겠죠. 자, 저 선수는 예전에 배구를 했었었대. 이렇게. 지금 엇이 겹친 형태.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했었대 라고만 적어주는 게 엇이라는 선어말 어미 한 번만 써주는 게 좋겠죠. 맨 아래쪽 볼까요?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 이중피동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기다. 그 다음에 어지다 또는 아지다. 이게 둘 다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믿기지 않아 또는 믿어지지 않아 이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파생적 피동이면 그 전미사 하나만 통사적 피동이면 어지다나 아지다 둘 중에 한 가지만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용 표현의 잘못된 사례 하나 볼까요? 내가 바로 범인이다 고 소리쳤어. 이렇게 하면 이건 직접 인용에 붙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죠.
직접 인용이니까 범인이다 라고 소리쳤어. 또는 내가 바로 범인이다 하고 소리쳤어. 이렇게 써주는 것이 바로 고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틀리기 쉬운 표현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바람직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시간부터 배웠던 높임 표현, 그 다음에 시간 표현, 그리고 피동 표현, 그리고 인용 표현. 각각의 내용에 대한 기본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본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붙어서 좀 더 특징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특징들 또는 예외적인 부분을 지적해주는 PPT 자료를 첨가해서 4개의 표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과 또는 부수적인 내용을 잘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중세 국어를 배웠던 1단원 국어의 어제와 오늘과 2단원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에 대해서 각각 5문항씩 소단원 평가를 해볼 계획이에요. 구글 문서에 링크로 링크 주소를 연결해 둘 테니까 수업 다 마치고 소단원 평가는 반드시 풀어보기 바랍니다. 소단원 평가의 내용은 이번 205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로 활용될 계획이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 점검하는데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시험 공부에 임해주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맞게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바람직한 생활로 12월 4일까지 생활하고요. 그리고 12월 7일 날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올라오는 소단원 평가 활동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렸던 중세국어 한차시 분량과 문법 요소 두차시 분량의 영상을 꼭 학습해야 한다는 거, 만약에 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월 7일부터 선생님이 명단을 확보해서 점심시간에 컴퓨터실에서 학습을 다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격 수업이 끝나면 대면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